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자금 마련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청약이 산 넘어 산이라서 당첨되기도 어렵지만 되고 난 이후에도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준비가 돼야 청약에 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첨된 이후에는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자, 지금부터 위례 A1-5, A1-12에 대해서 당첨되고 나서도 걱정, 분양가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내용으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당첨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당첨되고 나서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이거 안 됩니다. 분양가, 자금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밤잠을 못 이루는 건 기본에다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청약에 임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세금까지, 부대 비용까지 모두 다 계산해서 총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없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한 당첨되고 나서 이 정보를 드릴까 하다가 미리 알고 청약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저도 실제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미리 알고 시작하자고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금 마련 시에 주의할 점. 이거 정말 공공분양이라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계약금 만드는 법. 세 번째, 자금 프로세스. 네 번째, 대출의 모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과 부대 비용에 대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하겠죠? 한자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입주 시에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현재로서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들어오죠. 뭐가 달라? 라는 질문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극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자,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줄 수 없어. 바로 입주를 해야 돼. 아, 정말? 공공분양은 바로 입주해서 5년간 살아야 돼. 민간분양도 내년 2월 19일부터는 똑같이 적용이 돼. 그럼 잔금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중도금 대출 이미 냈는데 또 대출이 돼? 또 낼 수 있어. 대출은 집단대출로 중도금 대출 내고 잔금 때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들어봤지? 그거 또 낼 수 있어. 대출은 원래 2번 낼 수 있어. 단 뒤에 거 내서 앞에 거 갚아야 돼. 아, 그래? 다행이다. 요즘 전세가가 올라서 청약 당첨되면 부족한 돈은 전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큰일 날 뻔했네. 대출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전세 놓는 거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생긴 거거든요. 자, 최초 입주 가능 일로부터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5년 이내 범위니까 뭐 3년짜리, 5년짜리 있겠죠? 요 적용이 이미 공공분양은 진행되고 있었고요. 내년 2월 19일부터는 민간분양도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세 작전 이거 안 됩니다. 즉 위례 A1-5, A1-12는 전세 못 줍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전세를 줄 경우에는 공공분양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LH에서 분양가로 매입해버리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이자 계산해서 환불해버립니다. 취소입니다. 헛고생이란 얘기죠. 다음으로 민간분양은 2월 19일 이전에는 전세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내에 실입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다 갚아도 입주 의무가 있어요? 있습니다. 은행에서 한 차례 확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전세를 준 상황이면 당첨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페널티 2가지가 걸리는데요. 일단 대출금이 환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년간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전세를 놨기 때문에 대출은 이미 갚았죠. 대출금 회수 요거 괜찮죠? 여기다가 3년간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라서 전세금을 충분히 받아서 모두 다 추가로 낼 대출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것도 2월 19일 이전이라는 거. 자, 우리는 빨리빨리 청약 조건 맞춰서 2월 19일 이전에는 당첨이 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억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억 2천, 6억 5천 조금 넘어가죠. 6억 5천 조금 넘죠. 요 정도의 분양가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되느냐. 요거 보시면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60% 이렇게 요번에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발코니 확장 비용. 그리고 옵션 비용 해서 20%를 먼저 계약금 낼 때 더해서 내셔야 되고요. 잔금 낼 때 80%를 나머지를 완납하셔야 됩니다. 자, 계약금 언제까지 내셔야 돼요?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중도금 5월 14일. 2달 만에 내셔야 되죠. 그리고 거의 3개월 지나서 입주 때 잔금 모두 다 내셔야 됩니다. 돈을 빨리빨리 마련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계약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1억 3천, 3월 24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플랜인데요. 자, 저는 금액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후에 대출을 낼 때 주변 시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비교를 위해서 84제곱미터 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약 6억 5천 정도로 가정을 해봤는데요. 계약금 20% 1억 3천 필요하고요. 중도금 20% 1억 3천 또 필요합니다. 잔금 60% 3억 9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에서 6억 5천 딱 맞춰봤습니다. 그런데 1억 3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발코니 확장 비용, 에어컨 추가로 몇 개 더 넣어야 되거든요. 옵션 비용 등등. 발코니 확장 비용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 비용 플러스 에어컨 등 옵션 비용 알파해서 계약금으로 지금 20% 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돈 어떻게 만들지? 첫 번째, 모아둔 돈이 있는 분들. 1억 3천 정도는 내가 모아놨다. 청약에 임하기 위해서 미리 현금으로 마련해놨다. 이거 괜찮습니다. 너무 좋고요. 다음으로 신용대출 내면 되지. 현재 소득 8천만 원 이상은 신용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 점 기억해 주세요.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전세금 담보대출. 아, 전세자금 대출 벌써 내버려서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요거는 전세자금 대출하고는 다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들어갈 때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추가로 대출을 낸 부분이죠. 요거 하고 이미 내가 들어가 있는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하고는 다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묶여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대출하세요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고정금리 3.49부터 시작해서 5%, 7%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의 80% 내실 수 있겠고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첨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임대차 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 뭐 전세 나중에 전세금 빼고 나와서 입주할 거잖아요. 그때까지 사용 가능하고 최장 10년 가능하다는 점. 서류상 전세 임차인 있죠. 아내의 이름으로 전세를 냈습니다 하시는 분은 전세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 더 강추하는 부분, 전세 보증금을 빼서 몇 달만 완공 때까지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가는 거, 요거 강추합니다. 몸테크라고 하죠. 요거 제가 몸테크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음마 아파트까지 몸테크를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모르셨죠? 별별 몸테크 다 해봤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조금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자산을 마련하기가 어려웠겠죠. 몸테크 강추합니다. 특히나 이건 후분양이라서 몇 달만 고생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증금 빼서 1억 3천 내시고 남는 금액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중도금 내셔도 되니까 요거 강추합니다. 이게 후분양이라서 가능한 부분이니까 요 점 고려하시고요. 여기서 약간의 리스크. 자, 날짜를 못 채우고 나오는 부분이라서 복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2번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 비용 한 번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이나 또는 몸테크, 오피스텔로 월세로 들어가서 계약금을 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점 제가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도금 마련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금 1억 3천, 5월 14일까지 또 어떻게 마련할까? 자, 보세요. 당첨되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금 마련하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밤잠을 못 이루시거든요. 전전긍긍 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또 후분양이라서 바트게 2달 만에 또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보시면 중도금 1억 3천 필요한데요. 또 2달 만에 어떻게 마련하나 보시죠. 첫 번째,
모아둔 돈이 있으신 분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돈 마련하셔야 된다. 청약하기 전에 돈부터 마련하셔야 된다. 월급 받으시면요. 저축부터 하셔야 돼요. 진짜 꼭 기억하세요. 당첨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소득, 자산 요건이 없어서 자금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금까지는 내 돈으로 해결할 거다. 너무 바람직합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나 돈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의 40% 집단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다행이죠. 이자 후불제로 내는 겁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40%씩 내실 필요가 없이 우리 20%만 필요하니까 1억 3천만 내시면 되고요. 이미 여기서 냈기 때문에 전세금 담보대출, 전세 보증금 빼서 몸테크하는 거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주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당 5억 한도 내에서 2건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잖아요. 그래서 한 건만 가능하고요. 40% 한도 내에서 집단대출 가능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기존 주택이 있으시면 기존 주택 처분할 거라는 서약까지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내셨다. 완공 후에 입주 의무 있습니다. 다 갚아도 입주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죠. 중도금 대출을 내셨을 때는 완공 후에 입주하셔야 된다. 또 잔금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 냈을 때 중도금 대출은 반드시 다 상환해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이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중도금 마련 플랜에서 5월 14일까지 어떻게 마련하지? 이것도 중도금 대출로 해결 가능했습니다. 이것까지 무사히 두 번째 통과하셨어요.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잔금 마련 플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잔금이 무려 60%나 되죠. 그래서 3억 9천입니다. 요거를 지금 3개월 만에 내년 8월까지 입주 전까지 또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큽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잔금 3억 9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발코니 확장 비용, 또 에어컨 방에 몇 개 더 넣는 거 포함해서 옵션 비용, 요거 나머지 잔금으로 80% 남았는데요. 요거까지 또 다 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120만 원에다가 알파의 금액이 더 따라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3억 9천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금액을 또 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구하나 이 많은 돈을 이제 여기서부터 골치가 찌끈찌끈해지면서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잔금 시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요거 너무 다행입니다. 주택담보대출 LTV의 40%가 나오는데 지금 위례는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7,500이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대출이니까 우리 40%라고 가정했을 때 분양가의 4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2억 6천만 원. 만약에 분양가의 40% 2억 6천만 원이라면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KB 시세의 40%입니다. 너무 다행이죠. 자, KB 시세의 4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매 제한이 10년 걸려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고 판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을 사고 판 근거가 없어서 시세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40%가 안 되나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은행 감정을 통해서 은행 감정가의 40%, 통상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중요한 은행 감정가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은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어딘지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위치가 이쪽인데요. 북위례는 전매 제한이 모두 다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지천 기준으로 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35평이 14억 4천. 그리고 내려오면 한 단계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34평이 14억. 그리고 35평이 15억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겠습니다. 남위례 쪽으로 해서 33, 34평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평당 현재로서는 4,200에서 4,300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내년에 입주입니다. 그러면 감정가를 한 14억 정도로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15억을 넘어가게 되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라는 곳 자체는요. 대출을 내줘서 이자를 받아야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감정가를 되도록 15억 아래로 잡게 돼 있습니다. 15억 아래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4억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과연 얼마의 금액이 나올까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서 기준은 꼭 기억하세요. 9억 원 이하는 40%를 계산하고요.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계산하셔야 됩니다. 요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은 14억에다가 40%를 곱하시는데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커지죠. 이 금액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셨다가 실제로 그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를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억까지는 40%가 나오니까 3억 6천이죠. 그리고 9억을 넘어서는 14억에서 9억을 빼면 5억이죠. 9억을 넘어서는 5억에 대해서는 20%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이 나오니까 총 4억 6천이 되겠습니다. 총 4억 6천이 됩니다. 더 큰 금액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잔금 3억 9천. 입주 전까지 어떻게 마련할까에 대한 계획, 답이 다 나왔죠. 3억 9천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4억 6천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잔금까지 낼 수 있는 거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거. 우리는 잔금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냈던 중도금 대출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환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잔금도 내고 중도금 대출도 내고 이거 어떻게 갚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요거 1억 3천 하고 3억 9천 하고 하시면 총 얼마예요? 5억 2천이 필요하죠. 근데 5억 2천 필요한데 주담대는 4억 6천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따로 내 돈 6천만 원을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내 돈 얼마 더 필요해? 6천만 원을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장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고 나면 대출 최대한 땡기고 나서 나머지 개인 돈 준비하셔야 되는데 계약금 1억 3천 내 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출을 내고도 부족한 돈 6천만 원. 아까 결론 나왔죠? 6천만 원 내 돈 마련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내 돈은 결국 1억 9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 돈 1억 9천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그 비용들 때문에 엄청나게 당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준비를 한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내용 계산을 안 해봐서 구멍나기 쉬운 돈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발코니 확장 비용 또 에어컨을 추가하셨잖아요. 이 비용이 180만 원에다가 알파 어느 정도 추가 옵션 비용 추가될지 모르죠. 여기에다가 중도금 대출 이자 2달분 이거를요. 나중에 잔금 낼 때 갚으셔야 됩니다. 60만 원 정도 되죠. 여기다가 내 명의로 가져오기 위해서 각종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180만 원에다가 60만 원 이자까지 더하면 240만 원에다가 이 알파는 항상 옵션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종 세금까지 그리고 다달이 이자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됐다 하시면요. 나중에 이 돈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은행이자부터 보시겠습니다. 4억 6천에 약 2.5%, 약 3% 정도 금리를 계산을 해보면 이자만 월 95만 원, 115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셔야 됩니다. 나는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 갚아야지. 이거 안 됩니다. 현재로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만 대출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다달이 적게 내기 위해서 30년으로 길게 상환하셔야 됩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대출을 갚아? 나는 짧게 10년만 낼 거야. 그러면 다달이 내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지 마세요. 30년으로 최대한 길게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달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금 바가지로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실까요? 취득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보다는 조금 적게 낸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취득가액 6억 6천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여러 가지 해서 6억 6천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분양가와 옵션 비용의 1.4%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개정된 취득세율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6억 이하하고 6억부터 9억 사이는 2%였거든요. 2%. 그런데 지금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6억 6천 정도만 잡으면 보세요. 취득세를 1.4%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 했는데 0.6% 줄어들었죠. 자, 1.4%에다가 지방교육세 1.4%에 10%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4% 내는 거고요. 더하면 1.54를 내는 겁니다.
우리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1.54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옵션을 많이 집어넣었다 싶으시면요, 조금 더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4%구나.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취득세 1.54%,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84제곱미터 우리 다 이하죠. 비과세, 등기수수료, 인지대, 채권 할인 비용, 법무사 비용인데 요거 이제 등기하려면 법무사 비용이 드는데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해서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요거 되도록 셀프 등기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셀프 등기하는 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셀프 등기했더니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요거까지 계산을 했더니 6억 6천으로 계산했을 때 1.54%에서 1,016만 원, 그리고 나서 다양하게 드는 비용에서 45만 원에서 1,061만 원 나왔습니다. 1,061만 원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론 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마지막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자, 내 돈 1억 9천 필요하고요. 발코니 확장과 2달 이자가 240만 원, 여기다가 취등록세 1,061만 원 계산해 드렸죠. 이걸 모두 다 더했더니 1,300만 원, 그리고 옵션비 알파입니다. 자, 요거를 하나, 둘, 셋 모두 다 더했더니 약 내 돈 적어도 탈탈탈 털어서 얼마 있어야 돼요?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은 있어야 84제곱미터에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달이 이자도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도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준은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내용이고요. 나는 이 돈도 마련이 안 됐고 다달이 이 이자 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작은 평수를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작은 평수로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출을 지금 4억 6천을 내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고 나서 이제 다시 정신이 든다는 거죠. 어머, 내가 4억 6천이라는 대출을 냈구나. 그 돈 언제 갚지? 내가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이 집에 입주를 해가지고 가시방석인데 어떻게 살지? 이런 겁부터 나시죠. 그런데 제 경험상 대출은 갚는 게 아닙니다. 대출은 갚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대출을 절대 이용을 못 하십니다. 대출은 우리가 이자를 내면서 그 금액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10년을 유지하면 우리 지금 전매 제한 10년 걸려 있어서 중간에 못 팔잖아요. 10년 동안은 지금 대출금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자만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1억 1,500에서 1억 3,800 정도 듭니다. 이자를 이렇게 많이 내요. 모으기도 힘든 돈인데 이걸 이자로 은행에다 다 갖다 주라고요. 이런 걱정이 드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면 자, 지금 시세 차익이 14억에서 6억 5천을 우리가 분양가로 받았으니까 7억 5천이 됩니다. 그러면 7억 5천을 당첨되자마자 입주하자마자 우리가 번 거잖아요. 이 중에서 이자가 약 1억 1,500에서 1억 3,800 정도 빠져나가는 거니까 한 6억 정도 러프하게 잡아서 6억 정도 우리가 이익이 난 거죠. 이거 생각하고 위안 삼으시길. 그리고요, 대출금 4억 6천 이거 다 갚지 마세요. 이자만 내고 유지하다가 10년 정도 뒤에 우리가 팔 수 있을 때 팔면은 적어도 6억.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르지도 않았다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적어도 6억 정도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사 다니지 않고 우리 아이 다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당첨돼서 이자 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시세 차익 본 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최대한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한 달에 내는 돈을 최대한 줄여야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자로 낸 돈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괜히 나 그냥 대출 길게 가지고 있는 거 싫어 하면서 한 10년, 20년 상환 이렇게 내시면요. 다달이 이자를 너무 많이 내게 되시는 셈입니다. 자,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팔 때 괜히 그렇게 설정했구나라고 후회하게 되시니까요. 요 점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구체적인 플랜을 다 세우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나중에 당첨되는 게 우선이지 뭐 돈이 문제겠어?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 쭉 한번 제가 계획을 세워 드렸는데 돈 많이 모으셔야 되겠죠. 돈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긴축 재정하시고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지금 제가 보면요. 쓸데없는 데 돈 쓰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모아서 2억 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내 수입 늘리시고요. 외벌이 안 되면 맞벌이라도 하셔서 이거 충분히 갚아 나가시면서 10억 넘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입주 순서 알려드립니다. 잔금 완납되면 입주 가능하고요. 세금 내고 등기 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등기 등록은요. 잔금 납부 후 60일 내로 2달 안에 완료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연체하시면 20% 가산세 나오고요. 매일 0.03%씩 이자 가산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당첨되고 나서도 걱정, 분양가 어떻게 마련할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주의할 점, 계약금, 그리고 자금 프로세스, 대출의 모든 것, 아무도 안 알려주는 세금과 부대 비용에 대해서 다 안내해 드렸죠. 꼼꼼하게 한자도 놓치지 말고 다 읽어보시고 나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청약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보다 유익한 정보들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 좋았다 싶으시면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